악녀 시리즈 3편 조선시대 장희빈 편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악녀 3인으로 정난정, 장록수, 장희빈을 꼽는다. 조선시대 미인 3인으로 어리, 경빈박씨, 장희빈이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희빈은 이 두 군데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듯 유명한 장희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왕 조실록에 나오는 장희빈 관련 내용이다. 때는 숙종 12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다.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았다. 전에 역관 장현은 국중 의겁으로서 복창군 이정과 복선군 이남의 신복이 되었다가 경신년 의옥사의 형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이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경신년 임경왕후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명성왕후가 곤명을 내려 그 집으로 쫓아내었는데 숭선군 이증의 아내 신씨가 기와로 여겨 자주 그 집에 불러들여 보살펴 주었다. 신유년 애내전 이 중전의위에 오르자 그 일을 듣고서 조용히 명성왕후의 아뢰기를 임금의 은총을 입은 궁인이 오랫동안 민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미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명성왕후가 말하기를 내전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고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오. 하였다. 내전이 말하기를 어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헤아려 국가의 사체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명성왕후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명성왕후가 승하한 후에 내전이 다시 임금을 위해 그 일을 말하였고 자의전도 또한 힘써 그 일을 권하니 임금이 곧 불러들이라고 명하여 총애하였다. 장씨의 교만하고 방자함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날 임금이 그녀를 희롱하려 하자 장씨가 피해 달아나 내전 애 앞에 뛰어들어와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대개 내전의 기색을 살피고자 함이었다. 내전이 낯빛을 가다듬고 조용히 너는 마땅히 전교를 잘 받들어야만 하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이후로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 내전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근심하여 임금에게 권하여 따로 후궁을 선발하게 하니 김창국의 딸이 뽑혀 궁으로 들어왔으나 또한 총애를 받지 못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마침내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았다. 이때 증의 아내는 상시 자의전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자의전은 나이가 많은 데다 또한 증의 아내를 믿고 있었으므로 장씨를 치우치게 사랑하고 내전과는 소원하였다. 이때 증의 아내는 안으로는 날로 임금과 자의전에게 차츰차츰 참소하고 밖으로는 그 아들 항우로 하여금 장씨의 형장이제와 모의하여 정남의 여당과 결탁해서 밤중에 모여 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앞서 개해년 335년 3월 13일은 인조반정의 회갑이 되는 날이었다. 정명 공주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조정 대신 이하의 관원이 모두 공주의 집에 모였는데 기녀를 많이 모아 그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고 가무를 하게 하였다. 그 중에 숙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노래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술을 마신 후 손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숙정과 더불어 희롱하려 하였는데 숙정의 남편이 곧 장희제였다. 장희제는 이때 포도 부장으로서 대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몰래 숙정을 불러내어 달아나 버리니 어떤 사람이 여러 대신들에게 그 일을 고하였다. 좌의정 민정중이 조정의 큰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술을 따르는 기녀가 먼저 달아났으니 사체가 놀랄만하다. 하고 비국의 난관으로 하여금 기녀를 불러내어 데리고 간 그 남편을 곤장으로 엄하게 다스리게 했다. 장희제는 이 일로써 독을 품은 것이 뼈에 사무쳤는데 혹자는 이 일이 또한 화의 빌미가 되었다. 고하였다. 가을에 부교리 이직명 이소를 올려놓나기를 종사의 존망이 반드시 여기에 매여 있지 않다고 기필할 수 없으니 방출할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잘못 전해진 말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그 후 대사성 김창엽이 재앙을 만나 경계할 일을 늘 아뢰었는데 궁중에서 집을 새로 건축하는 일을 논하여 아뢰기를 어제 사원부에게에 대해 전하께서는 전해 들은 말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근래에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목을 구하는 공사가 자문민간에 출입하니 대간의 알은 장인을 불러 모으고 제목을 운반하는데 반드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한다. 는 것이 과연 거짓말이 아닙니다. 흑자는 말하기를
임금이 장씨를 위하여 별당을 지으면서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하였다. 지금 전하께서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하교 하시고는 안으로는 급하지 않은 역사를 일으키고 밖으로는 신하의 말을 막아버리는 변명을 하시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직명 의소가 전하의 노여움을 거듭범하자 그때의 성교는 전적으로 청리한 조항으로서 죄를 삼으셨고 아래의 한 가지 일은 잘못 전해 들은 것으로 핑계대셨지만은 전하는 얘기들이 끝이 없이 모두 궁중에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전하께서 이직명에게 노한 것은 실로 이 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억측이 너무 심하다 하였다. 임금이 전후의 소에 대해 꺼리는 비답을 내린 것은 그 사람이 선후 때에 내침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이러한 명이 있은 것은 어찌 칠한 이 운수가 있으므로 사람의 힘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화의 기틀이 장차 다가오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 미남 민종도 이의징의 무리들이 장희제의 힘에 의지하여 끝내 기사의 변을 이루어 어진이를 죽이고 나라를 해쳐 종실의 제사를 꺼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끝내는 내전을 사제로 물러나게 하였으며 장씨 가대신 고니에 올랐으니 명성모후의 원려밝은 예견은 실로 역사상 없던 일이다. 그리고 우리 성상에 영명하고 강해한 자질로서도 오히려 이같이 전에 없던 비상한 거조가 있었으니 심하도다. 여자를 총애함이 마음을 고혹시키고 덕을 해치며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가 조선왕조실록의 장희빈에 대한 내용이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같이 장희빈의 미모에 관한 표현이 실록에 2번 더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 수 있다. 장희빈은 본가는 인동이며 이름은 옥정으로 전해진다. 아버지는 역관 출신인 장영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이다. 친가와 외가 모두 역관 집안으로 매우 부유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부인 장응인과 외조부인 윤성립은 모두 역관으로 벼슬이 정산품과 종사품에 이르렀으며 당숙인 장현은 숙종 때의 역관의 수장인 수역을 지냈으며 겁으로 이름이 높았다. 희빈장씨는 1683년 명성황후가 죽은 뒤에야 다시 궁으로 돌아왔으며 1686년 숙종 12수건으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소에로 승격되었다가 1688년 왕자의 이윤주 공일을 낳았다. 왕은 기뻐하여 세자로 봉하려 했다. 그러나 송시열 등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이 지지하지 않으므로 남인들의 원조를 얻어 책봉하려 했다. 이에 서인의 노론소로는 모두 왕비 민씨 가나이가 많지 않으니 후일을 기다리자고 주장하였다. 숙종은 듣지 않고 1689년 정월의 이윤을 세자로 봉하고 장소인은 희빈으로 승격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숙종의 사랑을 갈구하며 서로 대립하였고 장희빈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4년 뒤 상황은 바뀌어대 역전극이 일어난다. 자신이 한때 모셨던 인현왕후를 잊지 못하고 옛 주인의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남몰래 생신상을 차렸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영조임금의 친모인 최무술이다. 최무술이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한 숙종이 성은을 내리고 최무술이는 수건의 첩지를 받고 후궁으로 승격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숙빈의 첩지를 내렸다. 장희빈 입장에서는 연적의 출연인 것이다. 심한 질투심을 느낀 장희빈은 최숙빈을 불러다가 내명부의 기강을 잡는다는 핑계로 심한 매질을 하였다. 사실을 보고받은 숙종은 장희빈을 질타하면서 그녀에게 발길을 돌리게 된다. 최숙빈이 회임을 하게 되자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가 독살음모를 꾸몄고 이 사실을 김춘택의 고변으로 숙종이 알게 되어 장희빈은 왕후 자리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왕비로 복이 된다. 그로 7년 후 인현왕후가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최숙빈이 고변을 하고 이 사건으로 장희빈은 사살을 당한다. 최후의 승자는 인현왕후도 장희빈도 아닌 최숙빈인 것이다. 이어 장희빈 축출에 성공한 최숙빈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영광을 맞이한다. 미인 박명이라더니 장희빈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상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름다운 여인 장희빈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